문제 행동을 바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먼저 그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겠죠. 우리 아이들의 문제 행동의 원인을 살펴보다 보면 주로 의사소통의 표현의 미흡에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의사소통의 표현법에는 주로 요구하기, 관심받기, 회피하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이가 가정에서 블럭놀이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그만하고 목욕하러 가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그러면 조금 더 놀고 목욕은 하지 말자. 이렇게 상황의 마무리가 됐어요. 우리 아이의 크게 소리 지르는 행동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서 엄마가 그래 그럼 목욕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아마도 이 아이는 블럭놀이를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얻어지게 된 거죠. 우리 아이는 이럴 때 크게 소리를 지르는 대신 조금 더 놀고 싶어요. 엄마 이따가 목욕할래요 라고 표현하면 더 좋았겠죠. 이제 우리는 아이의 크게 소리를 지르는 행동 대신 더 놀고 싶어요. 조금만 이따 할게요 라고 적절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합니다. 우선 아이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 무시해 주시고 더 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줘, 예쁘게 말해줘 라고 지시하고 기다립니다. 아이가 더 놀고 싶어요 라고 말해주면 얘기 잘해줘서 고마워, 그럼 조금만 더 놀고 목욕하러 가자 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대체시켜주기 위해서는 의사표현을 적절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있고, 뭔가 부모와 자녀 간에 약속을 잘 지킨 뒤에 보상을 얻는 것처럼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시 따르기, 또는 다른 놀이로 대체를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네, ABA에서는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행동의 기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행동의 기능에는 크게 4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요구하기 기능, 관심받기 기능, 회피 기능, 그 다음이 자동 강화 기능입니다. 그중 요구하기, 관심받기, 회피 기능은 모두 의사소통의 표현입니다. 먼저 요구하기 기능은 말 그대로 뭔가를 얻고자 하기 위해 하는 행동입니다. 아이가 태블릿으로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있어요. 엄마가 그만하라면 태블릿을 가져가니 아이가 울어요. 엄마는 울지 말라고 가져갔던 태블릿을 아이에게 주고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경우에 아이는 울음을 통해서 엄마한테 태블릿을 받았고 보고 싶은 영상을 이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요구하기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관심받기 기능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자 하는 행동입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형제는 거실에서 함께 놀고 있어요. 형이 놀다가 동생을 밀쳤고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식사 준비를 하다 말고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동생 밀치면 안 돼! 라고 형에게 말합니다. 이 경우 형은 동생을 밀침으로써 엄마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이죠.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뭐뭐 하지 마!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내가 혼을 내면 아이가 혼나기 싫어서 더 이상 그 행동을 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막상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한테 혼났다 라는 생각보다는 와! 내가 엄마한테 관심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회피 기능은 내가 불편한 상황이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행동을 말합니다. 엄마가 동생이랑 놀고 있었고 형은 혼자서 블록 쌓기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 형에게 동생이랑 같이 놀라고 합니다. 형은 동생이 오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밀쳐버리고 동생이 넘어지면서 엄마한테 달려가죠. 이 경우에 형은 동생을 밀침으로써 혼자서 블록놀이를 이어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형은 동생이랑 같이 놀지 않고 혼자서 놀이를 이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생을 밀치는 행동은 회피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강화 기능인데요. 자동 강화 기능은 그 행동 자체가 그 아이에게 즐거움이 되는 어떤 강화제 역할을 하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빙글빙글 도는 행동 자체가 강화제가 돼서 반복하게 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의 기능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해 보았는데요. 사실 실제로 생활을 하다 보면 이 행동은 단 하나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 수도 있어요. 요구하기와 함께 회피 기능이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자동 강화와 함께 관심받기 기능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행동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잘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의 행동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능 행동 평가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ABC 분석을 통해 기능 행동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ABC 분석은 행동, 즉 B를 하기 전에 앞 상황 A와 행동 B를 한 후에 뒷 상황 C를 갖고 행동의 기능, 즉 이유를 찾는 방법입니다. 아이들이 흔히 하는 소리 지르기나 떼쓰기와 같은 행동도 상황에 따라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 행동 평가를 할 때에 우리는 ABC 분석을 통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ABC 분석을 통해 우리가 행동의 기능을 알게 되면 그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먼저는 행동의 앞 상황을 바꿔줌으로써 행동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직한 행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행동을 알려줌으로써 문제가 되는 행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하면서 아이들이랑 약속을 참 많이 하죠. 앞으로는 꼭 이렇게 하자 라던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약속을 하지만 그때뿐인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아이들과의 약속을 잘 유지하려면 아이가 약속을 잘 지켰을 때 강화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강화를 많이 받고 약속을 지키는 행동을 유지하고 점차적으로 강화 없이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럴 때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각적 자료들을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요. 타이머라던가 시각적 지원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중에 행동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행동 계약은 부모와 아이가 서로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서 의논을 통해 약속을 정하는 건데 정해진 약속을 지켰을 때 어떤 강화를 받을 것인지 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어떤 페널티를 받게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아이와 함께 의논해서 계약서처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행동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아이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해요. 계약서 내용에는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대신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아이와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또 약속을 지킬 기간도 정해주세요. 그리고 이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체크할 사람도 정해주세요. 약속을 모두 지켰을 때 없는 강화제도 무엇으로 할지 우리 아이와 함께 정해주세요. 또 약속을 못 지켰을 때의 페널티도 같이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동의를 구하고 서로 사인을 해서 계약을 완성합니다. 행동 계약서는 아이와 함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행이 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약속만 해놓고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부모가 함께 오늘 어땠는지 체크하는 과정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약속이 잘 유지되도록 하려면 처음부터 너무 긴 기간을 잡으면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기간을 짧게 잡고 약속이 유지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점차 기간을 늘려가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은 민정윤 소장님과 함께 문제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해결책과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는 이유, 그리고 아이가 약속을 잘 지키게 하는 방법으로 행동계약서 작성법을 알아보았습니다. 1. 문제 행동을 바꾸는 근본적인 해결책.
아이가 그 행동을 통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행동의 기능 파악하기. 행동의 기능은 대부분 의사소통의 표현인데 요구 기능, 관심받기 기능, 회피 기능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 강화 기능이 있습니다. 2.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ABA에서는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행동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ABC 분석을 통해 문제 행동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행동의 원인을 찾은 후 다음에는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는 대신 적절한 대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합니다. 3. 아이가 약속을 잘 지키게 하는 방법은? 먼저 아이들이 약속을 잘 지켰을 때 반드시 강화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타이머와 같은 시각적 지원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행동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행동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아이와 함께 작성해 주세요. 아이의 문제 행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하면 우리 아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 보세요.